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했고요. 점도표상으로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할 것이다.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. 뭐 예상의 대치를 부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, 그런데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. 엔비디아 악재가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빠지고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, 특히 그 과정에서 반도체, 증권 이런 이제 최근에 주도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, 그러니까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올랐고요. 나스닥과 S&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. 근데 러셀 2000도 플러스가 났거든요. 그러니까 대체로 FOMC 회의 자체는 무난했다라고 평가를 할 만하죠. 뭐 업종으로 봐도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했다.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, 다만 이제 일부 대형 기술주들, 특히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 반도체주들이 이제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S&P 500 지수를 약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FOMC인데, 우선 큰 거는 금리를 내렸다. 네, 0.25%포인트 내렸다라는 거고, 연내 두 번 정도 추가로 내릴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. 연준의 이중책무라는 건 두 개입니다. 물가 잡고, 다음에 고용 관리하고, 이 두 가지인데,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은 고용 위험이 좀 커져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. 뭐 잠시 후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는 두 차례 정도 인하할 걸로 보여지는데, 뭐 의견이 제각각이었어요.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증시의 반응은 웰스파고나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다. 뭐 양호했던 FOMC 회의였다. 이렇게 이제 무난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.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데이터들 막 여기저기서 올렸잖아요. 뭐 BMO에서는 1982년 이후에 금리 인하하고 나면 12개월 지난 뒤에 평균 11% 올랐다. 10번 중에 8번 오르고 2번 빠졌는데, 2번 빠진 건 경기 침체 때, 그러니까 닷컴 위기, 리먼 사태, 그때를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고, JP모건에서는 금리 인하가 재개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기 민감주가 강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. 이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, 지금 우리가 잠깐 잊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와 있고, 그게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잖아요. 그런데 로이터에서는 이게 과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다. 설령 위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,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황금 문제,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관세를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받았으니까 이걸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런 어떤 황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비싸게 수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가격 못 내린다. 그래서 뭐 위법 판결 나와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.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가 순순히 관세를 되돌리지 않을 거고,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또 관세를 높일 거고,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이 남아있다. 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나스닥과 S&P 500 빠지는 데는 엔비디아가 역할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그 알리바바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최신 칩,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, 이 보도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내내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건 금리 문제보다는 이 엔비디아 문제가 더 크게 작동을 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FOMC 회의 결과는 우선 첫 번째 가장 주목받는 게 점도표거든요. 점도표인데 이제 올해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? 라고 이제 찍어주는 거잖아요. 근데 보니까 2번 내릴 거다 9명, 한 번만 내릴 거다 2명, 동결할 거야 6명, 다음에 이제 인상할 거야 1명. 근데 저기 섬같이 1명 뚝 떨어져 있잖아요. 추가로 1.25%포인트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, 이 사람은 이제 스티브 미란으로 추정이 됩니다. 추정이 되는데, 어쨌든 저건 너무 튀게 해놔서 이걸 좀 빼고 놓고 보면, 어쨌든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최소 1번 또는 2번 정도는 내릴 거다. 원래 이렇게 점도표는 일사불란하게 한쪽에 몰려있지 않아요. 저게 쭉 하고 이제 분산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의견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렇습니다.
예, 원래 이렇게 분산된 거라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게 어느 정도냐는 걸 중요하게 보는데, 현재로서는 연내 2번 내릴 것 같다라는 쪽인데, 내년이 너무 이상해요. 예, 해석상으로는 내년에 뭐 1번 정도, 2번 정도 뭐 이렇게 내리는 거야, 이렇게 해석은 되어 있는데, 내년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는 게 좀 특징이죠. 근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, 이 점도표는 맨날 바뀌어요. 예, 맨날 바뀌는 거라서 그렇게 의미는 없다. 근데 일단 이제 지금 오늘 정도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, 이거는 계속 지표도 바뀌고 연준이사들의 생각도 바뀌는 거라서 이걸 뭐 엄청나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음에 경제 전망을 좀 보면, 일단 올해 이제 이게 약간 수치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일부에서는 좀 감지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일부 좀 감지가 된 거를 좀 살펴놓고 보면, 우선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뭐 상향 조정됐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망했던 게 1.4%였는데 1.6%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올해는 똑같은데 내년도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어요. 예, 내년도는 오히려 실업률이 좀 올해 살짝 높아지고 내년에는 낮아질 것 같아, 이렇게 이제 했고, 물가 상승률은 올해 예상치 그냥 부합. 근데 내년도는 올해 예상했던 거,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높아질 것 같아,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성장 전망은 높이고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가 전망은 그대로 올해 같은 경우 유지하고, 그래서 6월하고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다,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내년이 좀 달라졌죠. 그러니까 내년 물가 전망치가 생각보다 이제 조금 더 높아진 게 이제 차이인데, 적어도 이제 이거는 그냥 지금 차이, 이거는 이거대로고, 어쨌든 올해 전망에는 그렇게 큰 수정은 없었다라는 것도 이제 특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했죠.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 차원이다. 이게 이제 예방적 차원이냐,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한 거냐, 이 두 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향후 궤적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위험 관리, 예방적 차원에서 인하한 거라면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거고, 경기 침체가 이미 발생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주식시장은 빠졌다가 올라가고, 근데 그 빠졌다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게 되거든요. 근데 어쨌든 파월은 미국 경제 아직은 양호하고, 이번은 이제 위험관리 차원이었어. 그래서 근데 그 위험관리 해야 되는 대상이 이번에는 물가 쪽보다는 고용이 조금 더 신경이 쓰였어,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런 발언은 연속적으로 쭉쭉 내린다라고 확신을 줄 만한 건 또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2번 내린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, 좀 모호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, 또 이렇게 해석하면서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.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영향이 제한적이었다. 이제 그 이후로는 수입 업체들이 그냥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싸게 들여와 놓고 그 가격 인상은 조금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200원 비싸게 구매해 왔는데 가격은 50원만 올렸다, 뭐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향후에 이제 수입 업체들이 정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올라갈 요인은 있다,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. 그래서 상품 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다만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일단은 기대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고용 문제 이야기 계속했는데, 고용 둔화는 이민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. 그래서 이민자가 늘어날 때는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거든요. 그래서 기업들이 저임금의 어떤 사람들을 되게 많이 고용을 했었는데, 지금 그걸 고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,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파월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파월이 발언을 할 때, 회견할 때 주식시장이 대체로 좀 이 회색선 칠한 게 이제 파월 회견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건데, 좀 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이제 파월 발언할 때 좀 출렁거렸죠. 그러니까 뒷부분에 다시 회복되긴 했는데, 파월 발언을 좀 이용하는 그런 파생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2.6% 빠져서, 또 브로드컴도 3.8% 빠졌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, 그 이유는 뭐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매하지 말아라,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, 중국에서 만들어낸 저사양 칩이, AI 칩이 좀 엔비디아 칩하고 좀 비슷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.
그걸 보고 나서 그냥 국산 칩 써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은 실제로 좀 생각은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써야 잘 가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아직은 제법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당국을 거스르기는 또 쉽진 않아서 이 흐름이 이제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협상을 위한 어떤 압박용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은 이제 금융주가 올랐고요. 그리고 태양광 업체들도 올랐습니다. 왜냐하면 태양광이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다 쓰는 산업이거든요. 그래서 올라갔고,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체들, 뭐 월마트나 달러트리,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올라갔고, 그 다음에 리조트를 비롯해서 어떤 여행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제 하락을 했잖아요. 예,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연속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ADR이 120 언저리 가면 상승 종목이 줄어들고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과매수가 아니에요. 아직은 과매수에 근접한 거지 과매수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건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이제 또 비슷한데, 다만 과매수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마다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이제 섞이면서 약간 좀 치고받고 하는 느낌? 예, 그런 장이 될 거예요. 일단 이제 과열로 올라가는 건 막아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상승 종목이 많은 날도 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락한 날도 나고, 이게 쭉쭉 올라가던 장에서 상승 종목이 줄어들던 국면에서 지금은 좀 치고받고 하는 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.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좀 연속 역시 올라가다가 이제 코스피보다 먼저 했는데,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 매도가 집중됐잖아요. 그러니까 대형 제약주 쪽이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가 하락을 했고,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뭐 변화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는 중요합니다. 왜냐면 하락 종목이 많았던 건 어차피 똑같지만 광범위하게 낙폭이 컸냐 아니면은 일부 낙폭 큰 대형주 몇 개 때문에 분위기만 그렇게 됐냐라는 건데,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소형주 쪽은 거의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닌 것 같다. 예,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 같다. 근데 다만 이제 아직은 가격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승 종목 많은 날이 쭉쭉 이어지기보다는 이제 치고받고, 예,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주요 종목의 최근 추세, 그리고 이제 9월 뭐 추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가 가장 강하죠. 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횡보하다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, 제약바이오 반등하다가 이제 내렸고, 그다음에 증권주 올라갔다가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는 이제 음봉 나오면서 그냥 좀 추세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, 건설주가 이제 반등하다가 빠졌고, 이게 건설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합니다. 예를 들어 현대건설은 계속 빠지고 있고,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게 있어서 좀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. 다음에 그 외 건설주들은 이제 빠졌고, 근데 이게 금리하고 건설주하고는 또 연동성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게 반응이 나올지 이걸 봐야 되는데, 다만 이제 중요한 게,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증권주 같아요.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주도주는 가장 강하다라고 분석되고, 이건 찐 주도주야라고 평가되는 종목은 웬만하면 3일 연속은 잘 안 빠지거든요. 근데 지금 이틀 연속 빠진 상태라서 뭐 이제 오늘 장에서의 소점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여부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그 매수한 종목군들, 9월 들어 매수한 종목들의 평균 매수가 대비 상승률을 비교해 본 거거든요. 근데 그 외국인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매수한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, 다음에 이제 반도체,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빅5가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 그 아래도 좀 반도체가 많았어요. 근데 그 다음은 약간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어쨌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한 80% 정도 되죠.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좋으니까 당연하지. 안 그래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안 그렇잖아요. 예, 개인들은 좀 평균 50%가 안 되는 승률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외국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FOMC, 이거 오늘은 딴 건 다 필요 없고,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하한 거랑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, 대체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궤적이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할 때 경기 침체가 수반돼서 금리 인하할 때는 주식시장이 빠졌지만,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내릴 때는
주식시장이 뭐 잠깐 빠지긴 해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였거든요. 그때 보면 주식시장 한번 쭉 빠졌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.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닌 단계에도 금리 인하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잠깐 빠져도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, 뭐 작년에 금리 인하했을 때도 잠깐 뭐 치고받고 하는 자리는 있었지만 결국엔 주식시장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예방적 차원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냐 이거에 따라 달라졌고, 미국도 마찬가지죠. 뭐 미국도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조정 짧게 곧바로 상승, 그러니까 이런 궤적을 보였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인했을 때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올라갔었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경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없잖아요. 당장 지금 현재 생긴 건 없는 단계라서 예방적 차원에 가깝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런 궤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,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, 다만 이제 1차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반영된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또 셀온 뉴스의 파라라가 좀 가동될 수 있어서 그런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일단 오늘 금리 관련해서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심플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틈틈이 또 이후에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